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에서 식용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홍기훈입니다. 저는 남편이 재배한 꽃을 가지고 꽃차를 만들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꽃과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함께 꽃을 가꾸고 더 나아가 꽃을 통해 새로운 삶도 찾았다. 그리고 꽃을 통해 얻은 행복을 이웃과도 나누고 있는 그들. 그들이 꽃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꽃을 통해 말하려는 행복은 무엇일까? 박영란, 홍기훈 씨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자. 형형색색 영롱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다양한 꽃들. 이 꽃들을 직접 가꾸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홍기훈, 박영란 씨 부부다. 이 제끼고 가야지 발이라도 가면 힘들어. 제끼기가. 이쁘면 다야? 아, 왜 그래? 아침부터 이게 너무 크거든요. 프리지? 지금 따시는 꽃의 용도는 뭔가요? 이거 오늘 꽃차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 만들 거예요. 천일홍 꽃이라고. 예쁘죠? 꽃은 어떻게? 따줘야지 잘 자라서 올라가요. 얘는 다 꽃을 따야만 또 새 꽃이 올라와요. 계속 나누면 얘가 그냥 이렇게 커져서 못 쓰거든요. 꽃을 따면 또 새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원래는 계속 따줘야 되는데 애들 손길이 안 가서 좀 큰 애들도 많잖아요. 시간 있으면 큰 거 이런 거 다 버려줘야 돼. 그래야지 새 것들이 자주 올라오거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있는 것만 필요한 꽃만 따는 거예요. 작은 꽃들만. 지금은 이렇게 산에서 귀농 정착을 했지만 남편 홍기훈 씨는 원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고 아내 박영란 씨 역시 자신만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어요. 원래 전공은 아닌데 이제 오래전에 그 신문 편집도 했고 편집 디자인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아무래도 조금 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오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어차피 시골 내려가면 그만둬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만두게 된 거죠. 산과 바다, 자연을 담은 사진과 기사를 편집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과 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박영란 씨. 현재는 꽃차 마이스터라는 새로운 타이틀까지 얻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마을 처음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주변 시선은 좀 어떠셨나요, 두 분이? 두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뭘 그랬지. 뭐니? 이제 시골은 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젊은이 척에 속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 시골에. 지금은 이제 여기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했으니 그렇지. 여기가 완전히 뭐라 그러지? 허허벌판? 농사도 안 짓는? 논바닥이지. 논바닥. 지금도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는 꽃으로 뭐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가지. 과연 저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꽃이라 그러면 장독대 관상용으로 봉선화 몇 개가 다른데 근데 이런 꽃을 먹는다는 것도 모르고 이분들은 아직. 그랬다. 지금은 갖가지 꽃들이 가득 그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며 흐드러지게 필 정도로 잘 가꿔져 있는 기름진 이 땅이 실은 이곳에 두 사람이 처음 정착했을 때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황폐한 땅이었던 것. 오로지 부부가 힘을 합쳐 땅을 다시 일궈 지금의 꽃밭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귀농 초창기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굽이굽이 산길을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편 홍기훈 씨. 길이 엄청 험난한 것 같아요. 좀 산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걸 감내해야죠.
이게 또 멋이잖아요. 산골에 사는 멋. 근데 뭐 포장돼 있고 너무 반대하면은 조금 수족이 번거롭고, 예, 좀 느리게 가는 게. 이윽고 도착한 곳. 이곳은 어디일까? 이게 비수리. 남자도 정력이 좋다 하는 비수리. 여기 심으려고 심은 건데 씨가 절로 떨어졌어요. 바로 귀농 초창기 두 사람이 자리를 잡았던 거처다. 산중에 자리한 이곳은 국유지였던 탓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깨끗한 토양에 꽃을 심기 위해 두 사람은 어려운 생활을 감행했던 것. 이게 그전부터 집사람이랑 나는 산을 좋아해가지고 이 장비가 비싼 거거든. 이건 영하 30도 40도이고 완전 비박하는 게 산속에 있어. 비박. 이거는 미군 침낭. 다 여기서 겨울에 쓰던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랬다. 귀농 전부터 자연을 좋아해 늘 산행을 함께했던 부부. 그래서 산으로의 귀농을 선택했고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혹독한 귀농 생활을 시작한 것. 하지만 자연과 산에 대한 동경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일조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내려가시자 말씀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둘 다 처음부터 산을 좋아했으니까 산에 다니다 보니까 남들은 산에 갔다가 산에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산에 가서 살자 이래 된 거야. 아, 두 분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산에 가서 살면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 고생스럽지 않으셨어요? 예?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그 고생은 지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 옛날 산행 댕길 때는 뭐 그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시간 빼가면서 바쁘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죠, 산속에. 그래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이 자연 와서 사는 것이 좋은 거지, 이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 농사를 지었던 땅에서는 이게 사과 가지고 심은 나무인데 지금 심은 줄 알았더니 살아올려. 지금의 안정을 가져다준 씨앗들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여기에는 뭐냐면은 좀 더 야생으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물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예, 더 큰 베이스지 내가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키운 것들을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옮겨서 다시 이제 네, 농사에 쓰는 거고. 그렇게 야생에서 피어난 꽃과 풀들은 두 사람이 일군 밭에서 다시금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꽃을 재배하는 일이 주로 남편 홍기훈 씨의 몫이라면 아내 박영란 씨가 주력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꽃차 마이스터로서 꽃차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꽃차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꽃차에 대한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다른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무 저것도 없는데 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마이스터까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꽃차 마이스터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직종으로 꽃차 제답법, 꽃차 블렌디, 꽃차 파티 플래너, 창업 지원 컨설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교육을 하는 말하자면 꽃차 전문가를 말하는데 박영란 씨는 꽃차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 후 진정한 꽃차 전문가로 거듭난 것이다. 지금 물기가 많아서 뜨거워요. 에느라미 차는 잘 덮어 놓으면 단맛이 나고요. 좋아요. 구수한 맛도 나고요. 색 예쁘죠? 예뻐요. 예쁘다 이게 색깔이. 이 색 때문에 지금 여기 빠졌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래서 꽃차는 가장 먼저 눈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영란 씨가 직접 우려낸 붉은 맨드라미 꽃으로 만든 차의 맛은? 부드럽고 좋은데요. 부드러워요. 이렇듯 꽃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향과 색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꽃차의 세계. 그것은
꽃차를 대접받는 이에게도 분명 작은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많은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그냥 한 잔씩 드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강의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러 시간이 없어서 집은 완전 엉망진창하게 다니고 다음 날 아침, 박영란 씨가 다시 꽃밭으로 나섰다.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밭에 나와서 있는 꽃 따서 꽃을요? 예, 그냥 샐러드로 소스 그냥 뿌려서 먹으면 돼요. 다 먹는 꽃이에요. 그냥 이렇게 밭에 나와서 한 바퀴 휙 돌아가면은 그게 다 반찬. 그리고 잠시 후 부엌에서 꽃 요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박영란 씨. 이제 지인들이 올 때 꼭 전화를 먼저 해요. 뭐 필요한 거 뭐 사가지고 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삼겹살 아니면 뭐 필요한 것들 사갖고 가요. 주로 생선 이런 거 사갖고 그래요. 그냥 적응을 해가는 거고 저희는 편해요. 오히려 이 생활이 더. 저기 안쪽에 처음에 움막 짓고 살 때는 정말 거기는 새소리, 물소리밖에 안 들렸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저녁대로 그 어떨 때는 이제 그 마을 회관에서 스피커 틀어놓은 거 소리 나거든요. 아침에 특히. 그럼 진짜 그때는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산중에 자리한 조용한 농가에서 즐기는 꽃요리. 박영란 씨가 생각하는 꽃요리의 매력은 무엇일까? 꽃을 바라보면서 꽃 예쁘다, 꽃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꽃은 항상 누구나 환하게 웃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근데 꽃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느낌? 한편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 홍기훈 씨는 무얼 하고 있을까? 물 줄 때 흠뻑 줘야 돼. 찔끔찔끔 주면은 뿌리들이 자꾸 올라와 위로 얕아진다고. 이 품종이나 수종 이런 거는 집사람이 다 택해가 오고, 나는 그냥 머슴이요. 벌레나 잡고, 물이나 주고. 어. 선생님 주 관심사는 뭘까요? 나요?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아침에. 아,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 말고 두 번째로. 주 관심사. 그때그때 다르지. 뭐 어떤 거 심어놨으면 그놈이 한참 필 때 되면은 그 꽃에 관한 거 지금 새로 옮겨난 것도 있으면 약불이 빨리 잘 내리기를 생각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때그때 뭐 거창한 거 있나. 이게 이제 사온 지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지금 빨리 그 노지에 옮겨야 돼 이걸. 옮겨갖고 월동시켜야 되는 거냐 이게. 오늘날의 이런 행복을 누리기까지 두 사람은 귀농 초기 3년간 농업기술대학을 다니면서 농사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과정을 거쳤다. 여기 이제 BMW가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박테리아, 미네랄 뭐하라 BMW, 예? 박테리아 말 그대로 박테리아 살아있는 생물군이에요. 미네랄 워터. 그리고 그런 체계적인 배움이 있었기에 꿈꾸던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원래 이제 권장하기에는 그 보름에 한 번씩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절반씩 나누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절반씩 주면서 같은 양이라도. 한편 꽃과 풀을 재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을 대는 일이다. 그 1960년대 말인가? 그때 보면은 그때 그 우리나라에 씨 없는 수박을 처음으로 그 성공한 사람이 우장충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물 줄 줄만 알아도 작물에 물 줄 줄만 알아도 농사의 95%는 이게 덕도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화분에 있는 저런 것들은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진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읽어내는 게 실력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잠시 후
식사 중이야 지금. 아니야. 얘네도 식사 중인데 지금. 시간 다 됐어. 알았어. 이봐 나는 무조건 순종이잖아 봐. 고집을 안 부리잖아. 그냥 겸손한 내 뜻만 비치고 어떻겠습니까? How about 딱 How do you think 딱 한마디 해주고는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예? 이윽고 두 사람만의 행복한 식사 시간. 오감을 자극하는 꽃요리의 맛은 어떨까? 제가 그랬지만 괜찮은 맛이다. 오늘은 배를 넣었습니다. 소바가 없어서. 맛은 어떠세요, 황 선생님? 당연히 좋지 그 뭐. 근데 칭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랑은 그런 건 잘해요. 근데 내가 맨날 그러죠. 접대 멘트 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많이 낮추시더라고요. 네. 더 낮출 데가 없나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 여기 드셔보세요. 나는 먹고 있잖아. 아 진짜. 이래 못 믿는다니까. 물론 내가 못 믿을 짓을 했지만 신혼이시네요, 신혼. 매일 맨날 그래서 못 살지. 자주 그래요. 근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맨날 내가 농담하면 애들 썰렁하다고 뭐 애들 뭐 창문도 뛰넘어가는지 뭐 흉내를 내고 막 그런다고 애들 막 썰렁하다고. 근데 졸업해가지고는 애들 보면은 와 선생님 그 썰렁 개그가 그래도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대. 아 참나. 이렇듯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홍기훈 씨는 지역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 활동을, 아내 박영란 씨 역시 다문화 여성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시골은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 오는 이주 여성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이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 아들내미 딸내미는 한국에 학교에 교육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고졸이나 뭐 이런 데인데 자기 엄마는 무학이란 말입니다. 무학. 예. 그 양반들이 그 20년 넘게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낯설고 물선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더욱이나 무학이 되는 그런 상태고 그러지 않아도 소외감 가지기 좋은데 그래서 나 이 사람들 그 학력을 좀 해주자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검정고시 그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거 6명이 응시해가지고 전원학교. 자랑스럽게도 100%를 합격을 했습니다. 예. 보람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장한테 저녁도 얻어먹었습니다. 고맙다고. 부부의 재능 기부 활동은 주로 늦은 밤에 이뤄진다. 다 왔어? 엄마는? 네, 엄마요? 엄마 저기 갔어요. 아래층. 그래 마치고 나면 맛집 때 오시는 거야? 네. 근데 여기 다 숨었어요. 다 나와라 시간 됐어. 책상 바로 하고. 숨고 있었어요. 혜빈 나간 거예요. 일찍 왔으면 엄마 자리라도 제대로 준비해놓고 있어야지. 아 이렇게 하자고? 네. 할게요. 좋았지. 누가 이래 생각했어? 혜빈이. 혜빈이 언니가 잘했어. 참 소란스러운 광경이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선생님을 참으로 좋아하는 듯하다. 야님들아 빨리 와 인마 안으로. 선생님, 애들이 많이 자유롭네요, 분위기가. 왜 그래요? 빨리 와. 학교에 계실 때하고 뭐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좀 다르세요? 빨리 나와. 얘네들은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보고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체계 있게 어떤 공부를 못해요. 체계있게. 그래서 나 지금 보면 안 되겠어. 걔네들이 학교 수업하다가 질문사항 있는 거 빨리 해석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그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도 다 길었어. 아니 기억에서는 여기가 이런 거지. 야, 너 같은 선생님한테 같이 했으면서 왜 스스로 막 다른 거야? 이거 안 했어요. 여기에요. 여기부터 마을 안내부터 할까? 네. 빨간색 한 마리의 만큼 기간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오.
어디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 칸막이에다 여기다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쳐야지. 무슨 색깔 몇 개? 빨간색, 노란색 20개. 제일 먼저 노란색 20개, 또 빨간색. 파란색 큰일 하지 말고 빨간색 4개. 파란색 4개. 노란 칸막이 몇 개? 4개. 노란 칸막이 4개. 20개. 20개. 아까 또 빨간 거 몇 개? 4개. 4개. 1학년, 3학년, 1학년 4명, 3학년 3명, 4학년, 5학년 1명. 학년이 다 달라요. 수업 내용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자기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사항 있으면 하고 내가 좀 해주고 요 문제 좀 풀어봐라. 이런 것도 옆에 오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원래 계획인데 이런 3학년들 보고 있으면 1학년들이 떠들고 5학년 보고 있으면 1학년 3학년이 떠들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처럼 아이들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려는 홍기훈 선생님. 선생님, 고학년 가르치시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지금같이 어린 친구들 가르치는 게 힘드세요? 1학년들이 더 힘들지.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세요? 너무 산만하니까 애들 통제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돌발적인 게 많잖아요. 생각 안 했던 게 애들이 막 딴짓을 한다든지 그런 데도 시간 많이 뺏길 때도 있고. 왜냐면 하다 보면 애들도 너무 또 버릇이 안 된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다 보면은 없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이 또 할애된다면 그런 채고 또 지나갈 수 없을 때도 있고. 오늘 왜 이래? 지가 찍었대요. 지가 찢었대요. 저기 놀이터에서 그쳤어요. 그러면 여기로 갔어. 모서리. 오늘 그랬어 금방? 네. 그래서? 네. 아까요. 아이고 많이 놀랬겠다 야.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왜 가까이 해요? 아프지? 안 아파?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제가 금방 얼마나 또 놀랬겠노? 자기 앉아봐 빨리 가. 손을 맞았어. 하루의 바쁜 일과 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는 수업이지만 똘망똘망한 미래 꿈나무들의 눈빛에 더욱 힘을 발휘해본다. 귀농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까지 기부할 수 있는 지금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집에서도 보는 부모의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도 조금 내가 있었어라도 좀 부모를 떠난 다른 이런 어른도 있다. 좀 그런 것들 생활에서부터 그런 데서 내가 애들한테 좀 상기가 되는 그런 것만으로도 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꽃이 좋아 자연이 좋아 산의 터전을 잡은 부부는 숱한 어려움과 편견을 이겨내고 이제 그토록 바라던 꿈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길이 꽃길처럼 환하고 아름답길 기대해본다.